네, 지나칠 수 없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오늘 주제는 점점 더 늪으로 빠지는 코로나19의 기원, 이것으로 좀 꼬아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홍콩 출신의 과학자가 이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 이런 폭로를 해가지고 이걸 좀 다뤄보려고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먼저 현재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다, 이게 지금 정확히 나온 게 있나요? 아니요. 국제적으로 아직 공인돼서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서 발현했다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없어요. 설이 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초기 전파에서는요, 전파 상황에서는 왜 우한의 화난시장 기억하시죠? 예. 화난시장에서 발병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화난시장에서 이제 뭐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장면도 막 보도하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단 하버드대에서 8월에 그해 8월에 뭐 우한병원 주차장에서 코로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또 일단 이 우한 연구소라고 네. 그 주변에, 그러니까 화난시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한 연구소에서 발병했다라는 설도 그때 한참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쪽도 지금 정확하게 뭐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중국이 네. 2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고, 특히나 화난시장에서는 박쥐를 팔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예 연구 논문으로 중국 발원지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지금 거의 8개월이 다 됐는데, 아무래도 시작은 중국 쪽에서 된 것이 좀 거의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우선 중국 쪽에서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중국은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지금 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많이 전파가 됐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발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국 과학자들이 지금 뭐 세계 4대 대륙 12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한 결과, 일부 환자의 샘플에서 화난시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샘플이 나왔다고 지금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화난시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화난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통해서 전파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중국의 주장인데, 이 중국의 이런 발표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정치적인 기제가 개입이 돼서 중국 역시 그 부인하는 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주장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단이 뭐 퍼뜨렸다, 이런 설도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중국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또 중국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톰 제퍼슨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인민망 아시죠? 중국 관영 언론. 네. 인민망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시아에 출현하기 전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 존재하고 있었다, 즉 휴면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주장도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한 상황인데, 여기에다 기름을 부은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 4월 30일이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트럼프가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에서 시작됐다고 확신하고, 그러면 확신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증거를 봤느냐라고 네. 질문을 했는데, 봤다고 또 확언을 했어요. 트럼프 특유의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었는데요. 하지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안 된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정보기관이 멀지 않아서 강력하고 결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도 역시 국무장관에서 입장에서 우한 연구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 enormous evidence라고 표현했죠. 거대한 증거라고 말해서 대통령하고 지금 보조를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특정한 곳을 지목해서 밝힐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트럼프가 증거를 내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대한 증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무엇인지 또 세계가 그것을 공인하고 있는지 전혀 증거도 아직 안 나왔고 세계가 공인하지도 않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 예가 이겁니다. 즉 이런 증거가 있으면 바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의사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인정해야 세계가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파우치 소장은 아니 우한 연구소서 저는 모르고요. 지금 박쥐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는 쪽에 강하게 기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에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실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유출한 거 아니에요? 라고 파우치한테 물었더니 네. 파우치는 아니 그렇다면 이건 역시 야생에서 시작됐다는 의미지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은 그 주장에 이제 상당히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은 설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좀 어떤 치우친 정보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출신의 과학자가 나섰습니다.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박사인데 옌리멍 박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옌리멍 박사가 지금 9월 11일에 그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더군다나 이 우한 연구소는 사스코비드2라는 그런 이 바이러스를 직접 만들었는데 네. 사스코비드2라는 건 사스에서 추출한 그런 바이러스를 변형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옌리멍 박사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이거는 보통의 그냥 학자라도 네. 보면 바로 사스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치명적인 기능을 합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굉장히 지금 이거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옌 박사와 3명의 과학자가 공동으로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네. 상당히 입증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이걸 이제서야 홍콩 출신의 한 박사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폭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옌리멍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난 4월에 홍콩에서 보안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 전에 그래서 이 보안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미국으로 도피, 즉 망명을 했습니다. 예. 옌 박사는 일단 홍콩대학교 공공위생학원 실험과학부에서 일하던 연구원이다라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홍콩대학교 출신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장입니다. 옌 박사가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 연구에 참여했고 중국 정부가 홍콩대에 비밀 조사를 요청하자 자신이 직접 이 비밀 조사를 수행했다라고도 밝히고 있고요. 일단 4월달에 이렇게 도피한 이후에 이 중국 당국이 칭다오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 수색을 하고 그녀의 부모에게서 귀국을 독촉하는 전화를 걸게 강요하기도 했다고 옌 박사 스스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코로나19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옌리멍 박사의 주장인데 이 주장에 좀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논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논문이 아직 이제 세계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네. 그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4월 말에 지금 도피를 하고 7월 달에 먼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민해방군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인민해방군의 군사실험실에서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인민해방군이 만들었다고 하고 또 지금 9월 달이 되니까 또 말을 바꿔서 우한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는 지금 측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19가 뭐 지난해 뭐 11월부터 시작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었었는데 거의 그때로 따진다면 거의 지금 10개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 세계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것조차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철저하게 나오지 않고 또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논란만 커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똑같이 저도 안타까운 게요. 예.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정치가 개입되고 국제 외교가 개입되고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하필이면 미국과 중국, G1, G2 이 두 개의 양대국이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갈등과 그다음에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사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의 목소리가 사실은 커지지 않고 또 이게 이런 경우는 WHO가 사실 나서서 네. 해소를 해야 되는데 WHO 역시 초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HO의 권위가 떨어진 것. 그래서 사실은 과학의 영역은 마치겠습니다. 과학으로 해야 된다. 예, 이정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